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미국 관련한 정치 관련한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검찰이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동 사건을 백인 민병대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백인 민병대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다가 일각에서 경고하는 정말 시빌워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검찰이 주류 언론에 의해 극우 무장단체로 낙인 찍힌 민병대 오스키퍼스와 연계된 트럼프 지지자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2월 19일 보도했습니다. 미 검찰은 이들은 앞서 기소된 오스키퍼스 민병대원 3명과 함께 사전에 의사당 난입을 모의했으며 의사당에서의 폭력 행위를 위해 군사훈련을 받고 장비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폭력 사태를 준비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미 검찰이 이들을 기소한 것은 평소에 군사훈련을 받았고 1월 6일에 의사당에 함께 가기로 모의했으며 의사당에서 전투복과 방탄 헬멧, 방탄복을 착용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대형으로 움직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기소된 오스키퍼스 측은 군사훈련은 민병대가 평시에도 실시해 왔던 것이고 사전 연락은 회원과 지인들이 집회에 함께 가고자 연락했던 것이며 집회 당시 그 어떤 폭력적 행동도 없었다라며 집회 당시 행진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의회 난동 사태 당시 선봉에 섰던 BLM 활동가들을 모두 방면하고 오스키퍼스, 프라우드 보이스 등 우파 민병대원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체포와 기소를 벌이고 있는데요. 영상과 사진 등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도 트럼프 지지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와 기소를 남발하는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각 지역의 민병대와 국민들의 분노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오스키퍼스를 비롯한 또 프라우드 보이스 이런 대형 민병대 단체 5개 단체가 1월 6일 모이자 이제 이런 경문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1월 20일 모이자 이런 거 경문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마라 해서 이제 안 했죠. 자, 그런데 1월 6일 즉 의회에서 대통령을 결정하는 날이었죠. 그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오스키퍼스 회원들이 자신들의 군복 유니폼 이 패치를 착용하고 많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 사진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들을 지금 조직적인 이 폭력 행위자로 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시 이제 바이킹맨 이 뿔 이렇게 달린 그 털모자를 쓰고 왔던 바이킹맨 그리고 흑인 하냐 이 두 명이 가장 선봉에서 이 깨고 부수고 들어갔던 자들인데 그들은 알고 보니까 BLM 시위했던 자들이죠. 즉 이 우파 트럼프 지지자가 아니었죠. 마가 회원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자들은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사위와 함께 기념사진도 찍고 그리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들어가고 안내를 받으면서 같이 들어가서 처음에 막 깨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들은 나중에 다 방면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 선봉에서 주도자들은 그들이었는데 다 방면했어요. 그리고는 이 오스키퍼스 회원들 여기는 지금 자기네들 훈련장에 총 들고 있는 사진을 내보냈지만 실제로는 아까 사진 보셨지만은 전혀 무장은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즐겨 입는 이 전투복 그리고 전술조끼 그리고 헬멧 고글 이런 거 착용하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들 오기 전에 사전에 다 전화하고 했었어. 근데 그거 왜 전화했냐? 카풀 하려고 형 갈 거예요? 동생 갈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이 갈래? 차 하나로 가자. 카풀 하려고. 너 가니 안 가니? 이것도 물어보러. 이렇게 해서 전화를 했던 건데 사전에 모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카풀하기 위해서 전화했던 거를. 그리고 이들은 평소에도 이렇게 훈련해요. 그런데 그날 폭력 시위를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평소에 훈련했다라고 또 평소의 훈련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그날 이제 이 복장을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니들 폭력하려고 복장을 그렇게 왔지 않느냐. 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총을 안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복장을 가지고. 그런데 이들은요. 우리나라 밀리터리 매니아들 또 서바이벌 매니아도 그렇지만 사실 이런 데 가서 또 이 오스키퍼스 외에 다른 또 프라우드 보이스나 다른 민병대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들 볼 때 야 오스키퍼스 쟤들 진짜 막 폼 난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은근히 경쟁성이 있습니다.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도 그래요. 그러면은 야 패치 제대로 붙였냐? 야 뭐야 각 좀 잡아. 다른 애들 보잖아. 다른 조직 보잖아. 그러기 위해서 야 우리 뭐 산만하게 그냥 무슨 뭐 당나라 군대처럼 다니지 말고 우리 줄 서서 가자. 다른 조직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오스키포스가 조금 더 멋있게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도 야 프라우드 보이스보다 오스키포스가 더 뭔가 각 잡혔구나. 이제 이런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이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급 안 줍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니들이 그 복장을 하고 왔으니까 애초에 군복, 전투복 이런 것들 입고 왔으니까 전투하려고 온 거 아니냐. 그리고 줄 서서 다녔어. 그건 전투대행 아니냐. 아니 얘들은 지금 다른 조직들하고 경쟁심 때문에 우리가 더 각 잡은 모습 보이자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전투대행 아니냐. 이렇게 해서 지금 잡아가고 해서 오스키포스 대원 9명을 총 잡아갔는데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점점 확산되겠죠. 다른 조직들로. 그래서 이 우파 단체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오히려 진짜로 선봉에 서서 폭력을 주도하고 유도했던 그 바이킹맨 이런 애들은 알고 보니까 좌파 BLM 시위자였는데 얘들 때문에 선동돼서 이렇게 됐는데 걔들은 오히려 방면해주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전혀 폭력을 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질적인 섭정 역할을 하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LA에 있는 사저로 휴가를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에어포스 2 콜사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카멜라 해리스가 현지 시각 2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자신의 사저로 휴가를 떠났으며 부통령 전용기인 C-32A 대신 장관급 전용기인 C-40B 수송기를 타고 이동한 항적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리스는 장차관급 관료 또는 다수의 인원이 장거리 출장을 갈 때 사용하는 여인 수송기인 C-40B 기체번호 01-0040을 타고 현지 시각 2월 19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이륙해 같은 날 오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기체는 비행 중에 부통령 탑승을 의미하는 에어포스 2 콜사인 대신 일반 비행 임무를 의미하는 샘 593 콜사인을 사용해서 전용기가 왜 바뀌었고 왜 에어포스 2 콜사인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항적 추적 동호인들의 의문을 샀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사저가 있는 카운티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인데요. 7,400만 표를 얻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가는 곳마다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환호하지만 8천만 표를 넘게 얻었다는 바이든과 해리스는 외부 일정에 나갈 때 이들을 환영하는 인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리스가 사저에 도착했을 때도 그 마을에는 초라한 피켓을 든 지지자 단 2명만이 환영을 나와 있었는데요. 이번 선거 도대체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자, 미 공군에서 왜 해리스, 바이든이 타는 비행기를 계속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며 또 왜 에어포스 1, 에어포스 2 콜사인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이동할 때 일반적인 출장 임무를 수행할 때 비행 임무를 수행할 때 쓰는 바로 그런 콜사인을 왜 사용하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예우거든요. 왜 미 공군에서 이렇게 바이든과 해리스에 대해서 예우를 안 해주고 있고 정말로 그들의 전용기인 이 보잉 747 그리고 보잉 757을 왜 안 주고 이렇게 보잉 737 같은 중소형 항공기를 주었을까? 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또 의문스러운 것이 이제 부통령,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정말 뭐 아주 중요한 국가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작전을, 실전 작전을 하는데 이들 수송하는 게 다 실전 작전 아니겠습니까? 이 부대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그들의 이동 경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개를 하는 것일까요? 부통령이 지금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앤드루스 기지를 이륙해서 LA 공항에 착륙할 때까지 ADS-B를 전부 다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 어디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적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왜 이러는지. 그리고 바이든이 워싱턴에서 델라웨어로 갈 때도 그 움직이는 거 전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적들이 알면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이 뭐 사실은 뭐 그 지난 정부 때 또 평소 정부 때는 이런 거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타는 보잉 747 그리고 부통령이 타는 보잉 757이 아닌 737
항공기를 내주면서 그것도 콜사인은 일반적인 콜사인을 줬다. 이거 공군이 왜 예우를 안 해주고 하는 것인지 조금 의문스럽고, 자, 그리고 아까 사진 보셨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씩 해서 단 두 분만이 달랑 이렇게 피켓 들고 나와 있는 그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골프 치고 나올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깃발을 흔드는 그하고는 너무 대조되죠. 8천만 표 대 7,400만 표. 그런데 실제 민심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선거의 진실은 뭔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